저도 좀 제가 세미나 같은 거를 좀 여기 쌤쌤 영어에서는 많이 해보진 않고 바깥에서도 좀 많이 해봤는데 영상을 촬영해 본 적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기만 하고 그를 한번 제가 보는 것도 좀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영상을 좀 촬영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왔나요? 네. 저는 쌤쌤 영어 원장 조승배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재 그 쌤쌤 영어를 여기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학부모님도 계시고 또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그 학습 코칭 상담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로진학 컨설팅도 좀 배워서 같이 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머님들께서는 영어 때문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많이는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기도 하고 또 없으신 분들이기도 한데 약간 좀 영어 말고 다른 걸 얘기하니까 저는 좀 도움을 주고 싶어서 시작을 해서 공부를 했는데 많은 학생들을 개별적으로는 수업하면서 조금씩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렇게 뭐 수업을 한다거나 그러지는 못해 왔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금 현재 대부분 이제 중학교 3학년 학부모님들이실 것 같은데요. 제가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어가지고서 혹시 지금 현재 우리 태연이 어머님 말고는 우리 위에 지금 고등학생 자녀분 혹시 있으십니까? 승교 위에 있어요? 몇 학년이에요? 혹시 학교 어딘지 좀 물어봐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2학년이고요. 자, 지금 이제, 우리 3학년 친구들 때문에 이제, 고민 많으시죠? 요즘에 저도 이제 맘카페 협력업체여가지고 저는 맘카페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 글들을 이제 보고 하는데, 뭐 학교 이제 입시 때문에, 질문과 뭐 걱정과 이런 것들이 지금 거기에 방에 보면은, 있으시더라고요. 학교 매년 이맘때 이제 학교를 결정하는 순간에는 뭐 학생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많이 걱정이 됩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1학년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아시는 것처럼 그 교육 제도가 고교 학점제로 바뀌고 그다음에 교과서도 바뀌고 많은 변화가 사실 생겼습니다.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 불안하죠. 예. 그래서 사실 좀 깜깜이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 과거의 뉴스들을 보면은 10년 전에도 항상 입시는 뭐라고 됐습니까? 입시 대혼란이라는 뉴스가 항상 신문에는 장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의 입시 문제는 뭐 오늘만 뭐 2028년도 우리가 앞두고 있는 아이들만 그 문제는 사실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한 건 당연하긴 한데 그렇다고 뭐 바뀌는 건 없잖아요. 여기 안에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또 학부모님이나 학생이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많이 달라진다. 그래서 지금 많은 이야기가 있고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1학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바뀌는 거라서 2028년도가 이제 첫 바뀐 학생들이 입시를 내고 있는데 이야기가 되게 많습니다. 많고 변화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바뀌는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내신이 중요한 거는 뭐 항상 바뀌든지 안 바뀌든지 내신이 중요한 거는 사실인데요. 그 내신이 이제 문제가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면서 약간 이제 변화가 생긴 거고 큰 변화가 생긴 거고 그 변화에는 학생도 고민이지만은 대학교도 고민이다. 라는 겁니다. 그 대학교에서는 무엇이 고민이냐면은 대학교에서 최우선으로 여기는 게 뭘까요? 우수한 인재를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학교든지 뭐 우리나라 이제 보통 게 학교가 서열이 있지 않습니까? 서열이 있는데 어느 학교든지 우수한 인재를 뽑는 게 관건인데 그 아이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너무 광범위해졌다라는 게 지금 그겁니다. 5등급제로 바뀌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량평가라는 거는 뭐냐면은 내신 1등급, 2등급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1등급이면 딱 우리가 보면 지금 현재 9등급제,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자, 1등급 하면은 4%니까 얘네들 학교가 몇 명이지? 예를 들어서 뭐 청원고야. 뭐 청원고가 한 2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1등급입니다. 그러면은 2, 4, 8, 얘는 전교 8등 안에 드는 애네. 뭐 이렇게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5등급제로 되면은 1등급이 10%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1등, 나는 1등급이야 라고 하면은 청원고 다니는 애들은 얘는 전교 20등 안에 드는 애네. 양천고등학교에는 전교 28등 정도 되겠네. 오창고등학교는 17등 안에 드는 애구나. 이렇게 인원수를 가지고 퍼센트로 나눠지니까 대략적으로 나눈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9등급제에서는 1등급이면은 뭐 청원고만 기준 한번 생각해 볼게요. 2, 4, 8등 안에 드는 아이입니다. 그죠? 그런데 10등급제로 되면은 20등 안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1등급이라고 했을 적에 어떤 느낌이 듭니까? 지금 1학년은 20등 안에 들면 1등급이고 2학년은 4등 안에 들면 1등급이에요. 그러면 1학년이 1등급, 2학년이 1등급 했을 적에 얘는 1학년 애들은 1등급이라고 했을 적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몇 등이지? 10등 안에는 드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대학교라고 하면은 똑같은 1등급이라고 했을 적에 얘는 4등 안에 드는 거, 지금까지는 4등 안에 드는 애들이니까 잘하는다고 진짜 뭐 최상위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5등급제로 바뀌면은 뭐예요? 왜냐면 뭐 학교 정원수가 나오니까 그럼 얘는 20등짜리의 1등급인가? 아니면은 5등 안에 드는 1등급인가? 조금 판단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성평가를 한다라는 겁니다. 조금 이따 주체 뒤에서 좀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정성평가, 정량이라는 거는 숫자상으로 딱딱 잘라가지고서 몇 등급 이렇게 해서 뽑는 거고, 정량평가는 똑같은 1등급이라고 하면은 얘는 4등 안에 드는 1등급이야? 15등짜리 1등급이야?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의 질이 정량적으로 얘의 질은 퀄리티까지 같이 보겠다. 내신 안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둘 다 맞는 이야기 같고 둘 다 좀 약간 틀린 이야기도 있는데 뭐냐면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대학교에서는 1등급 비율이 10%이기 때문에 이고 기존에는 4%이기 때문에 조금 질이 달라지지 않은가? 라는 거죠. 그러면은 보통 1등급하고 2등급까지 합친 게 지금 현재 1등급이란 말이에요. 이게 누적 2등급은 내신, 그러니까 전교 11등, 11등 아니구나. 11%까지가 2등급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바뀐 데에서는 1등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1등급과 2등급이 같이 함께 1이라는 숫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지 간에 뭐 잘하는 거죠. 그런데 정량평가라는 것은 뭐냐면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 보시는 것처럼 내가 단순히 등급만 보지 않고 원점수과 평균과 선택 과목의 난이도를 함께 본다라는 겁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 가지고서 아이들이 이제 2학년 때 배울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5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8월 달까지 선택 과목이 다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2학년, 3학년 때 선택 과목을 배우는데 그럼 아이들이 그때마다 막 눈치 싸움을 합니다. 내가 이제 만약에 뭐 요즘에 1학년은 뭐 문과, 이과가 나눠 주었다 하더라도 문과 애들은 사회탐구 영역을 많이 선택할 거 아니에요? 이과 애들은 뭐 물리사학, 생물, 지리 뭐 이런 거를 선택할 거고 그렇다고 하면은 애들이 눈치 싸움을 해요. 누가 어느 과목을 애들이 많이 선택을 하는가? 왜냐면은 많이 선택하면 애들을 그 과목을 선택하면은 예를 들어서 100명이 선택했다고 하면은 거기서 1등급은 몇 명이죠? 4명이죠. 그거는 50명을 선택했을 때 1등급이 몇 명입니까? 2명이잖아요. 상대적으로 상대평가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인원수가 적은 과목을 선택하면은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나의 진로에도 맞고 아이들이 많이 선택하는 그 과목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에서는 이제 5등급이라는 숫자로 너무 광범위해졌으니까 그렇게 숫자상으로 보면 안 되겠다. 그래서 과목 난이도도 같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그런 고민을 만약에 우리 애들이 가서 하면은 그거는 쓸데없는 고민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대학교에서는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과목의 난이도나 아니면은 그런 것까지 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쉬운 과목을 선택해가지고 80점은 1등급을 받았다.
그럼 우리는 그냥 1등급, 오, 잘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어려운 과목을 선택해서 79점 받고 2등급을 받은 학생이 훨씬 더 내가 쳐주겠다라는 게 정성평가라는 겁니다. 대학교 입장에서는. 그런 것까지 보겠다라는 거예요. 숫자상으로만 보지 않겠다. 이해되셨습니다? 네, 되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거는 근데 이제 아직 바뀌지 않은 상태, 현재 상태이거든요. 현재 상태, 현재에도 정성평가를 봅니다. 근데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래서 내신을 따기 좋은 학교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막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시고 막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큰 의미가 없을 수가 있는 게,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정량평가, 정성평가를 하는 학교들 보면은 조금, 중상위권 이상에 있는 학교들이 대부분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갈수록 내가 지금 2028년도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시험 볼 때에는 뭐 서울대, 경희대, 건국대 일부 학교들을 제외하고는 내가 우리들 이렇게 다 뽑겠다, 이렇게 뽑겠다라고 발표한 학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나오진 않았지만, 전체적으로는 정성평가를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조금 이따 보겠지만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면접과 수능 체제를 확대하겠다. 그리고 수능 정시 보잖아요. 정시로 들어가잖아요. 정시에서도 수능 정시로만 좀 다 뽑기 그러니까 내신이나 학생부도 같이 보겠다. 자, 이렇게 지금 가닥을 잡고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다 잘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하나만 잘해도 대학 갈 수 있었죠. 그잖아요. 그래서 뭐 나는 정시파, 학종파 막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부터. 그래서 내가 정시로 가든 학생부 종합으로 가든 학생부 교과로 가든지 간에 그것만 지금은 봤는데 이제는 다 새 영역을 다 함께 보겠다라는 게 지금 대학교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힘들어졌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애들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사실 다 잘해야 된다. 뭐 하나 조금만 가서도 안 되게 되었다라는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힘든데 그래서 사실 저도 좀 걱정이긴 해요. 자, 그래서 학생부 이제 아이들이 지금 이 지역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전국적으로도 그렇고요. 일반고든 어느 학교든 아이들이 대학교를 이제 입시를 지원을 할 적에 어느 전형으로 가장 많이 하느냐라고 봤을 적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과 학생부 교과 전형 내신으로 보는 거 그러니까 그 6장의 카드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뭐 교과 몇 장, 종합 몇 장 내가 쓸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게 한번 물어보면은 한 반반 정도 그러니까 큰 차이는 없는데 그래도 6대4 정도 종합이 좀 더 많다. 어느 학교든 뭐 양천이든 오창이든 청원이든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시 비율이 좀 높아지는 거는 사실은 조금 실력 있는 학교들 예를 들어 가지고 청원 여기 지역에서는 이제 청원고가 좀 잘하는 학교로 알려져 있잖아요. 잘하는 애들이 가고 그러니까 청원 애들은 정시도 좀 더 많이 쓰고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수능을 아이들은 되게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제 이게 뭐냐면은 명문고는 활동이 다양해서 생기부가 화려하다라는 어떠한 그런 고정관념이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지만은 100% 맞지는 않다. 그리고 제가 그 맘카페에서 어디서 봤는데 어느 학교를 말씀하시면서 그 학교는 잘하는 애들만 생기부를 선생님들이 관리해준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문제는 그 학교, 이 지역에 있는 그 학교 그 특정한 학교, 그 학교만 문제가 아니라 명문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어느 학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느 학교든 간에 대학교에서는 그래도 조금 입결이 좀 좋은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누구에게 신경을 쓰이겠습니까? 내신 좋은 아이들, 전교 1, 2등 하는 아이들, 적어도 5손가락에 꼽는 아이들이 아무래도 입결이 좋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선생님들은 거기에 신경을 써주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거는 또 선생님들은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좀 차별한다고 학생 좀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실제적으로 한번 애들한테 이제 올해 좀 고3 저희 잘하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한번 물어봤어요. 각 학교별로 있어가지고서 잘 된 애들도 있고 조금 이제 중하위권 가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게 하기 나름이다.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다 하기 나름이다. 잘하는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너는 지금 걔는 내신 1.65 나왔대나? 그래서 좀 고려대학교 붙어가지고서 아니 추합 2순위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 너는 잘하니까 선생님이 널 해주지 않느냐? 그런 거 아니었냐? 그랬더니 사실 저는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친해가지고서 신경 써준 거는 맞다. 그런데 나랑 비슷한 아이들 중에 하나는 걔도 성적은 좋지만 걔는 자기만큼은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잘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에 따라가지고서 학생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이거는 학교의 문제 혹은 선생님의 문제 그것만은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걔는 성적은 좋은데 왜 그렇게 안 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지만 자기가 전략을 잘 못 세우고 있는 수도 있겠죠. 나는 내신이 좋으니까 일단 내신만 잘 봐놓고 일단 해봐야지. 아무 생각 없이 공부만 하는 아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가 그 아이라는 말해보지 못했지만. 그래서, 여기는 일반고의 기회라고 했는데, 자, 보면은 명문고등학교, 이게 명문고는 사실 여기 명문고는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특목고도 있잖아요. 하나고라든지 과고, 외고, 이런 데 있잖아요. 서울, 경기 지역에. 이제 사실 그거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일반고들 같은 경우에는 생기부 활동 경쟁이 덜 치열할 수 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적은 노력으로 돋보이는 활동을 기록할 수 있는 기회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제가 오창고등학교에서 저희 우리 샘센 영어 출신 중에 하나가 오창고등학교 전교 1등으로 올라간 애가 있어요. 지금 3학년 애인데 걔가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애가 걔예요. 근데 걔는 원래 청원고를 가려고 했었어요. 여기서 제가 오창고를 쓴다고 했을 적에 제가 깜짝 놀랐었습니다. 왜냐면 청원고를 쓴다고 했었으니까 갑자기 오창고로 그러니까 우리 지기들은 밑에 있는 학교를 썼으니까 되게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면은 청원고를 쓴다고 했다가 오창고로 바꿨느냐라고 했을 적에 걔는 중학교 때부터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선생님. 그래서 청원고 이제 학교 성적이 나오고 지금 이맘때겠죠. 쓰기 전에 자기 말하는 게 모의고사를 한번 봤겠죠.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봤는데 그 모의고사를 보니까 자기는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안 될 것 같은 거야. 자기 입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앞에 이제 노란색 이거 있잖아요. 제가 아이들 오면은 항상 아이들 유형을 검사를 하거든요. 걔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면은 좀 학고파 스타일은 아니에요. 어떤 스타일이면은 아이들과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재밌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좀 교우 관계 우선적이에요. 혼자서 공부하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좀 싫어하기보다는 그런 거 좀 약한 아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가지고서 아이들 막 피 터지게 경쟁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 아이 입장에서는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오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창으로 가가지고서 자기는 어떠냐, 좀 여러 가지 사람들의 선입관도 있고, 그런데 그랬더니 자기는 정말 만족한다. 왜냐하면은 거기 자기도 걱정을 안고 가긴 갔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기 하기 나름이지 친구들이 그렇게 나쁜 아이들도 없고 선생님들도 좀 젊고 잘 도와주려고 하고 자기는 공부를 잘하는 스타일이니까 아무래도 잘하는 애니까 좀 돋보였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내신은 어땠냐? 그러면 저는 이제 영어를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각 학교에 시험지는 다 수준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는 내가 수준을 알고 있는데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는 어떠냐? 그랬을 적에 사실 수월하긴 했다. 제가 친구들 양청 애들도 있고 청원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얘기해 보면은 내신 따는 게 사실은 조금 자기가 한 노력에 비해서는 쉽게 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그 시간에 이거처럼 그 시간에 생기부 활동을 좀 더 노력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있었던 거 사실인 것 같다라고 얘기는 하긴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다 오창으로 가야 되겠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좀 더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9등급제에서 내신을 이제 여기 지금 이 정도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통 이제 위에서부터 쭈루룩 이제 우리 대학교들을 이제 목록화한 거 아닙니까?
했을 적에 그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는 때 내신이 이 정도는 돼야지 이 학교를 합격선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내놓은 거는 뭐냐면은 1등급에서 2등급, 현재 2등급 정도 되면은 이 정도까지 이제 지원을 해볼 만하다. 학교에서 써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노란색은 이제 2 후반이나 3에서 4까지도 있긴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서의 숫자 4는 조금 이제 좀 허술하기보다는 일반 고등학교이긴 하지만 잘하는 일반 고등학교 애들이 있잖아요. 청원고도 일반고로 취급이 당합니다. 아시겠지만 거기는 그래서 그런 데인 거죠. 그래서 혹은 특목고 같은 데에서의 3, 4등급 정도가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은 여기는 일반고가 더 맞다고 봐요. 왜냐면은 특목고에서 4등급은 여기를 지원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수를 해서라도 여길 가려고 하지 여기를 지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일반 고등학교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의 3등급과 어쩌면 4등급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건데, 보시는 내가 왜 나냐면은 교과 전형으로 하는 내신에서 여기 노란색 봐볼게요. 지금 2에서 3등급에서는 교과 전형으로 이 정도 선을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종을 열심히 하게 되면은 한 단계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종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거를 놓치면 안 된다. 생기부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 시내에, 서울 경기 지역에 우리가 선이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대학교들이 뭐 이 정도 되잖아요. 그랬을 적에 전형에서 보면은 이 학교들은 교과 전형을 조금 뽑고 학생부 종합 전형을 많이 뽑습니다. 인원수가. 그리고 지방으로 갈수록 교과 전형이 많아지고 종합 전형이 작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교과 내신으로만 모든 걸로 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머릿속의 생각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게다가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단위 중인데, 바뀔 때는 뭐라고 했었죠? 교과라고 해가지고 교과만 보는 게 아니고 뭐 최저 정시도 보고 수능 최저 점수도 요구를 할 거고, 종합이라 가지고 종합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도 수능 최저를 요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싸우는 거 아니라 어떻게 싸우냐가 여러분들이나 우리 자녀들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답을 찾고 싶으셔 오셨던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제가 여기가 좋다, 여기가 나쁘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1학년들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 지금 3학년들 이제 1학년 밑에 아이들은 28년도 이후부터, 이때부터 시험 보는 아이들은 사실은 내신을 높게 받을 수 있는 곳을 가는 게 유리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대치동 아시잖아요. 거기 뭐 예를 들어 휘문고, 휘문고나 뭐 또 어디서 그쪽에 있는 강남에 있는 파락군에 있는 고등학교들은 다 일반고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일반고 애들이 아니라 지금 3학년들이죠. 지금 3학년들이 너는 어디로 이사 가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를 빠져나가야 된다. 왜냐면은 실력이 좋은 애들은 상관없는데 어중간한 애들도 거기 가면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웬만큼 대학교를 갈 수가 있었는데, 내신 따는 게 힘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내가 내신 따기 좋은 데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서울 시내 강북이라든지 어디 그런 쪽으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막 지방으로 다 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왔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쪽 동작까지 왔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고 전문가의 말을 어느 누구를 들어봐도 뭐냐면은 최고의 학교가 아니라 아이에게 맞는 학교를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청운고냐 양청이냐 고민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양청이냐 오창이냐 고민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무엇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은 그 선택을 놓고 고민하고 계시느냐라는 거를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저는.
단순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 따기 좋아서 아니면 무엇 때문에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안에 그 이유 중에 하나에서 내 아이의 어떤 유형, 특성을 알고 거기에 맞는 거를 놓고 고민을 하시는지는 고민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 그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서 이제 오늘 당장 이제 청원고냐 양청이나 받아치기 청원고를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청원고 내신 따기 어려운 건 알고 계시잖아요. 왜 어려운지는 알고 계십니까 혹시? 네? 애들이 잘해서 애들 잘하는 애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그렇죠. 그것도 하나가 이유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거기에서 1학년 1학기 다가가지고 성적을 못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청원고 가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 90점 이상은 맞아야 되지 않나요? 중학교 때? 전체? 전 과목? 90점 이상 더 받아야지 괜찮아. 한 몇 점 맞아야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매년 좀 달라지긴 하는데 적어도 평균 95 그 정도 또는 받아야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죠? 그럼 그 아이들은 태어나가지고서 90점대 밑으로 떨어진 경우가 별로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청원고 가면은 첫 시험에서 몇 점대를 받을 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아십니까? 50점대도 받죠. 맞잖아요. 알고 계시죠? 난생 처음 보는 점수를 보는 거예요. 자기 성적표에서. 엄마도 애도. 그래서 뭐냐면은 끝났다. 실패. 나는 끝났다 이제. 인생 끝났다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이 특목고를 가든지 잘하는 학교로 가는 아이들은 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경쟁 자체를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 유형의 아이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가는 게 맞는 거죠. 왜냐면 그거 자체가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이거 봐라. 이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많이 보는 저는 이제 계속 전문가들 보니까 이 이야기를 뭐냐면은 전문가의 아들 사례인데 이분이 뭐냐면은 저기 한영외고 수학 선생님 유튜브에 나와서 말씀하신 거를 본 거예요. 이 선생님의 아들이 고등학교를 갔는데 어디 외고나 이런 데 갔나 봐요. 가서 첫 시험을 봤는데 좀 망해갖고 온 거예요. 고등학교 첫 시험을.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고등학교 첫 시험에 좋지 않은 등급을 바꿔와가지고 말을 하는 게 와, 세상에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많다니라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오히려 빡세게 공부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적이 올라가면서 치고 올라가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실패를 겪고 나가지고 어떤 아이는 아이고 어떡해. 저는 그런 애를 만나는 청원고에서 그런 애를 만나는 여자 여학생 한 명 있거든요. 모의고사를 보면은 1등급, 2등급이에요. 근데 내신을 보면은 3등급, 4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는 거야. 근데 사실 내신이 좀 더 어렵긴 해요. 모의고사보다. 잘하는 애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얘는 맨날 걱정이고 너무 힘들게 다니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걔는 차라리 일반고도 양청이나 오창을 가는 게 어쩌면 맞지 않았을까. 내가 옛날 아이이긴 한데 그때는 제가 몰랐었는데 뭐 그렇다고 뭐 학교를 바꿀 수도 없고 내가 뭐 그랬었는데 그런 아이들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인정하고 격려를 통해서 자신감을 얻는 아이들 우쭈쭈쭈쭈쭈 이런 거에 경력을 더 힘을 받는 아이들은 사실은 청원고보다는 이쪽에 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일반적인 전문가들도 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청호나 양청이나 그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가 실패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패는 한 번쯤은 하거든요. 분명히 하거든요. 청호를 가든 일반고를 가든 실패는 하긴 마련입니다. 성적이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의 실력을 내가 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로 뭐 하이엔드급 있잖아요. 하이엔드급으로 해가지고 저 끝에서 노는 아이들이 아닌 이상 그 아이들도 사실은 이렇게 가거든요. 성장을 하는 게 이렇게 1차 곡선처럼 성장을 하는 사람은 1도 없어요. 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뭔가 실패를 겪으면서 하는데 그런데 중학교 때까지는 실패 없이 성장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은 공부를 좀 할 줄 알고 조금만 똑똑한 아이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사실 성적 받는 것은 중학교에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학부모님도 계시고, 아니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저희 학부모님들 제가 이런 검사를 하거든요. 유형 검사를 해서 아이들의 유형에 따라가지고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아이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서 이제, 어떤 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좀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유형이 또 있어요. 유형 중에는. 그래서, 얘는 좀 유형대로 가고 있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여기도 괜찮고 여기도 괜찮겠다.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너 어디 갈 거냐 하면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어디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래, 너는 거기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요즘에 좀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자, 이제 성적을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우리 아이가 다 안에 있어요, 형님. 네.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에 갔을 적에 어느 정도 내신을 받을 수 있을까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 매년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이지는 않은데 어느 정도는 사실은 예측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일단은 우리 아이들이 모의고사를 한 번 정도는 봐야 돼요.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라든지 6월 모의고사 정도는 봐야 됩니다. 조금 더 나가면 예를 들어가지고서 청원고를 내가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고등학교 1학년은 안 되고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나 수능 모의고사를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면은 지금 눈에 들어오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1학년 지금 현재 25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각 학교에서 공시한 성적 1학기 성적이 2학기 성적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1학기 성적만 지금 제가 한번 뽑아왔거든요. 저는 지금 영어에 관심이 있으니까 영어를 좀 보도록 할게요. 청원고등학교는요, 공통영어 과목은 다 똑같아요. 출판사는 다르지만. 근데 얘네들은 평균이 81.9점이 나왔습니다. 양천고등학교는 84점, 좀 더 높네요, 평균이. 그리고 오송고등학교는 78.8, 오창고등학교 영어 평균은 72점입니다. 자, 평균이 낮은 이유는 성적이 나쁜 애들이 더 많이 포진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오창고등학교 보면 2등급이면 50점 미만이거든요. 보니까 50점 미만 애들도 20%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청원고나 양천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60점대도 별로 없죠. C등급이면은 C는 8, 9, 8, 7, 6. 60점대도 별로가 없습니다. 대부분 70점 이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90점을 맞는다. 자, 90점 잘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90점 맞았어. 민찬아도. 만족해? 넌 안 하잖아. 90점 만족하십니까? 한번 90.00을 맞았다고 볼게요. 평균으로. 자, 그러면은 청원고등학교에서 영어 90점을 맞았다고 하면은 A가 90점까지가 A잖아요. 그러면은 A가 26%의 학생들이 A 90점 이상을 받은 거니까 지금 청원고가 201명이잖아요. 200명이라 치면은 200명 중에 26.4%가 90점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90.00은 90점대에 제일 꼴찌잖아요. 그죠? 그러면 90점이 26%니까 2, 2는 4, 2, 6, 12, 52등이네요. 전교 52등. 90점을 맞으면은 52등이면은 몇 등급입니까? 3등급입니다. 그죠? 양천고등학교는 280명 인원이 좀 많죠. 그래서 양천고등학교에서 유리한 점 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인원이 많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와, 영어가 36.9%야. 280명에 36.9% 얼마야? 2, 3은 6, 2, 6, 12. 거의 1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90점 맞으면 몇 등입니까? 100등이네요. 몇 등급입니까? 4등급 있나? 아니죠. 이거, 34%가 2등급이니까 지금 현재 5등급제에서는 3등급입니다. 3등급. 얘도 3등급이네요. 여기도 3등급이죠? 여기도 90점은 3등급입니다. 근데 오창고 같은 경우에는 11%니까 딱 2등급 초반이 이렇게 되겠네요. 90점을 맞으면 2등급 초반. 오송고등학교는 20%라고 치면은 20%니까 얘도 2등급이네요. 똑같은 90점인데 어느 학교를 가면은 3등급이 되고 어느 학교를 가면은 2등급이 되긴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고려할 사항이 있죠. 시험의 난이도는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청원고등학교 영어 같은 경우에는 시험범위의 지문의 개수가 매년 달라지긴 하지만
최소 한 60개에서 제가 90 몇 개까지 봤어요. 시험 범위가. 영어 지문이잖아요. 모의고사 지문의 개수. 시험 범위가 60개에서 한 90개까지 봤어요. 매년 다릅니다. 선생님이 따라서. 양천고등학교는 보통 요즘에는 거의 꾸준히 가고 있는데 한 40 몇 개 정도 됩니다. 지문의 개수가. 그 다음에 오송고도 한 3, 40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오창고등학교는 한 20개 선 정도 됩니다. 시험 범위가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그럼 시험 범위만 보면 안 되고 교과서는 다 똑같아요. 똑같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외부 지문, 외부 교재가 또 있거든요. 근데 외부 교재 같은 경우에 뭐 있는 학교도 있고 사실 없는 학교도 있긴 있는데 청원고는 외부 교재를 쓰는데 1학년은 고등학교 2학년 교재를 씁니다. 고등학교 2학년은 고3 수능 교재를 써요. 그것도 또 선생님마다 달라지긴 하는데 이제 어느 선생님 맞느냐 다르긴 한데 뭐 간혹 가다가 쓰는 경우 보면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서 최고난도 막 이렇게 이름 붙은 문제집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문제집을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수학만 볼게 보면은 수학을 1학년 1학기라고 했잖아요. 수1은 1학년 1학기에 배우는 거고 수2는 1학년 2학기에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1학년 2학기 때 수1과 수2를 다 배웠잖아요. 그럼 1학년 2학기 때 뭘 배울까요? 2학년 거를 배우는 거죠. 그러면 3학년 때는 뭐 배울까요? 그럼 1학년과 2학년 거를 다 끝내 놓는 거예요. 그럼 2학년 때는 뭘 배우죠? 3학년 때까지 다 끝내 놓는 거예요. 2학년 1학기 때까지 다 끝내 놔요. 그러면은 나머지 시간에는 뭘 하냐면은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애가 그냥 잘하니까 청원고를 만약에 생각하고 계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 애가 1학년 1학기 때 1학년 과정을 다 끝내잖아요. 1학년 2학기 때는 2학년까지 다 끝내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적어도 1학년 과정은 다 끝내놓고 이제 근데 끝냈다는 거에 기준이 이제 문제인데 그 끝냈다는 거는 저는 뒤에 설명하겠지만은 그거를 선생님처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어도 마찬가지고요. 국어는 이제 교과서 가지고 보고 이제 외부 지문, 외부 교재 또 쓸 거 아니에요. 아마도 외부 교재는 학년이 높은 걸 쓸 겁니다. 청원고는. 그러면 양천고나 오송고나 이런 데는 그냥 1학년이면 1학년 수준, 2학년이면 2학년 수준의 외부 교재를 다 써요. 청주 시내도 마찬가지고. 청원만 조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뭐 일부러 이제 여기는 시범 학교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가는 거겠죠. 이제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현재 우리 아이의 내신 점수만, 중학교 때 내신 점수만 보고 청원이냐 아니면은 양청이냐 이걸 따질 게 아니라 어디까지 준비가 되어 있느냐도 사실은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걸로 그냥 문제집 한번 뗐다. 우리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뭐 한 바퀴 돌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말 그대로 한 바퀴만 돈 거지 얘가 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해되셨죠? 그 한 바퀴의 기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선생님들은 일단 돌려요. 막 돌린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 라고 하면은, 그런데, 그러면은, 뭐 결국 뭐 답은 뭐 어디에 오창 가라는 거야? 가면 좋겠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오창 아까 갔던 그 아이의 하는 말이 또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자기는 이제 전교 1등으로 들어갔거든요? 오창을 들어갔지게? 전교 1등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는 그 실력을 가지고 열심히 했대요. 그런데 아까 그 아이의 유형을 제가 뭐라고 그랬죠? 그 아이는 어울리는 거 좋아하는 아이예요. 재밌는 거 좋아하는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의 영향을 아무래도 받긴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2학년 때나 이럴 때는 조금 아무래도 1학년 때 초반보다는 조금 해이해졌던 거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제 워낙 애가 실력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계속 1, 2를 찍었던 거죠. 그래서 왜냐면 시험에 대한 그 내신에 대한 스트레스가 조금 덜하다 보니까 자기는 그 시간에 뭐 동아리 활동, 뭐 독서 활동, 그 다음에 다른 학종을 더 준비할 수가 있었다. 왜냐면 그거의 전제 조건은 또 얘는 뭐였었죠? 중학교 때부터 선생님을 하고 싶었고 그 선생님을 하려다 보니까 뭐였냐면 야, 너 선생님 하려면 교대 가야 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 뭐 갑자기 막 1년 사이에 교대가 이렇게 되긴 했지만 얘가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교대는 1등급 뭐 진짜 위에 있는 애들만 가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내신이 무조건 좋아야 되니까 이제 걔는
자기가 가야 될 목표가 명확하다 보니까 선택을 그렇게 했고 준비를 잘 할 수 있었던 거죠. 목표가 있었으니까 그 시간에 좀 할애해서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수능을 봤는데 수능 점수 보면은 자기가 공부를 안 했어요. 수능 최저 있는 데는 안 썼던 거예요. 그래서 수능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제 성적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 얼마 나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지방대도 못 갈 정도로 성적을 받았더라고요. 왜냐면 자기는 공부를 안 했고 그냥 요즘 시험표에 있으면은 뭐 혜택 많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야, 이 정도로 안 나오나? 사실 그 정도 생각이 들 정도였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또 뭐죠? 학교에 여기에서 정시 수능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뭐라 그랬었죠? 우리 애들은 1학년부터는 뭘 해야 된다고요? 타자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청원고 정시 준비도 어차피 하긴 해야 돼요. 이제 무조건 수능 최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서울 아까 보시는 그 위에 걸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은 정시 무조건 해야 된다. 타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청원고에서 정시 준비를 잘 하겠습니까? 오창에서 정시 준비 잘 하겠습니까?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제 생각할 게 더 많아졌습니다. 생각할 게 더 많아졌다. 여기는 이제 청주 시내도 한번 봤어요. 이제 우리 동네에서 가까운데 아이들 이제 주로 이제 선호하는 학교들도 보면은 여기는 이제 뺑뺑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상위권과 하위권이 굉장히 뭐 골고루 포진해 있고 중간대가 제일 많죠. 이거는 뭐 여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는 B등급과 C등급이 사실 제일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점수가 할 때가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평균은 71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수행평가도 또 합쳐야 돼요. 그래서 그 원점수 있잖아요. 원점수는 또 다른 얘기죠. 왜냐하면 양천고등학교는 영어가 4시 저기 수행평가가 60%거든요. 나머지 학교는 50%예요. 또 양천고등학교 국어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행평가가 70이고 지필고사가 30이란 말이에요. 중간고사는 아예 시험을 보지 않았어요. 기말고사 한 번만 받고 이번에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여긴 다 50%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면은 수행평가 점수를 또 얼마만큼 받느냐. 또 그것도 이제 또 관건이죠. 그래서 수행평가가 쉬운 학교 또 좀 어려운 학교가 있고 그거는 또 근데 그건 학교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 문제인 것 같아요. 선생님에 따라 좀 달라져요. 너무 이렇게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영어가 50%면은 이게 여기 81.9에서 50점 빼면은 31.9잖아요. 31.9에서 50% 합하면 평균이 62점이란 얘기예요. 내신 평균이 62점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평균이 62점이니까 그 밑에도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청원고에서 들어가는 아이들이 맨날 90점을 받다가 60점대를 받았을 때 그 충격을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점수를 보면 안 되십니다. 점수는 시험 때마다 달라요. 뭐 양청은 다른 게 아니라 양청은 똑같아요. 뭐 지금 2학년인가 3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1학년 1학기 시험 되게 쉬웠어요. 그래서 올라갔던 애가 첫 시험을 84점인가 뭔가를 맞아왔어요. 그래서 양천고등학교가 80점대는 2등급 정도 되거든요. 2등급 정도 받을 수 있거든요. 지금 9등급제에서. 근데 4등급이 나왔던 거예요. 너무 쉬워서. 위에 너무 뚫렸던 거야. 그래가지고서 그 기말고사는 또 40몇 점을 받은 거예요. 야, 망해도 어떻게 이렇게 망하냐. 그랬는데 똑같이 4등급이 나온 거야. 그래서 점수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점수에 일희일비 하실 필요가 없으시다. 고등학교는 내신이 중요하다. 학교마다 그 선생님마다 같은 한 해에서도, 같은 학기에서도 난이도 조절을 저는 못한다고 보는 건데, 잘 못하시거나 아니면 다르게 내시기 때문에 점수는 중요한 게 아니고 내신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 몇 점 나왔어? 물어보실 필요가 없으세요.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찾는 방법은 대화를 통해서 우리 아이의 강점과 약점을 잘 파악을 해야 되고 학교 홈페이지에서 학교 교육 계획서를 정독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선택 과목도 되게 중요해졌다. 아시겠지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가장 큰 사실 문제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제 문자로 드렸을 때 거기 해주시면 자료를 드린다는 게 예를 들면은
제가 이거를 뽑아 드릴까? 마저 생각을 해가지고서 한번 봤는데 너무 두꺼워. 너무 많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청원고등학교예요. 청원고등학교에서 보이는 올해 편성 운영 평가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는 게 이제 뭐냐면은 아이들 여기에서는 공통 과정은 다 똑같고 선택 과목도 보셔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뭐 사실은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준비하면서 교육청에다가 전화도 하고 그 정보 공개 청구도 했어요. 저는 이제 되게 궁금한 게 뭐냐면 청원고에서는 정시로 많이 가냐, 학종으로 많이 가냐, 교과로 많이 가냐 되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학교 그 설명회 혹시 갔다 오신 분 계시나요? 안 말해주죠. 나는 이제 교육청에는 있을 줄 알고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공개 청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연락이 오더라고요. 우리는 가진 게 없다. 교육청에서는. 학교는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없대는데 어떡해. 그래서 자기들은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부러 안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어쨌든지 간에, 여기에 보면은 공통 과목은 공통 과목이고, 여기에서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여기 뭐냐면은 선택 과목이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선택 과목. 지금 현재 1학년들은. 그렇잖아요. 그 학교에서 그러니까 내 학교라는 건 대학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선택 과목이 있다라는 거죠. 공통 과목 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화학을 전공을 하고 싶어. 그러면 어느 학교에서는 뭐 화학 2라든지 2 정도는 내가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만약에 했다. 근데 선택 과목으로 화학 2를 선택하지 않고 나도 좀 화학은 하고 싶은데 화학은 약해. 좀 내신 따기 쉬운 지구과학을 선택했어. 그럼 지구과학을 선택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학교는 지원을 못 한다는 거죠. 요구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적어도 1학년 1학기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서 시작을 하거든요, 선택 과목.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7월 달까지는 우리 아이가 어느 분야 정도는 선택을 해야 될 때가 해야 된다. 뭐 지금도 그냥 2학년도 그렇고 3학년도 다 마찬가지긴 한데 지금은 이제 그게 이제 가장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뭐 평가 방식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가 뭐 이런 것들도 다 나와 있거든요. 이거 보면은요. 네. 근데 사실 다 똑같아요. 사실 보실 건 없지만 저는 이제 선택 과목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목표 대학의 인지상과 학교 교육 계획서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가지고서 내가 조금 이따 얘기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가지고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겨울방학 준비를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당연히 뭐 국영수화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것도 잠깐 간단하게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생기부를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는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이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생각이 너무나 큰 것 같아서 제가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을 하는데,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제 학원에 가서 들으면 뭐라도 남겠죠? 라면 전문가들의 말하면 하나 들어봤자 남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어느 전문가 아까 그 한영 외고 있잖아요. 거기 선생님이 이걸 말씀하셔가지고 너무나 반가웠어요. 나도 이렇게 봐서 이 선생님도 똑같네. 선생님들은 다 알고 계세요. 수업을 들어봤자 고등학교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 의미가 있는 수업은 그 학생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예 없다는 게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은 중학교 공부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똘똘한 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원을 잘 만나거나 똘똘하면서 조금만 노력을 하면 90점 이상 맞는 거는 사실 선생님 입장에서 90점 이상 만드는 것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애들만 조금 잘 따라온다 하면 아주 막 그런 아이들 말고는. 왜냐하면은 사실은 중학교부터는 추상적인 개념을 배우는 거거든요. 고등학교도 추상적이고요. 근데 그 추상적인 개념을 중학교에서는 외워서 가능해요. 이 추상이라는 거는 내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끄집어내가지고 개념을 이해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건데 중학교에서는 그게 이해를 못해도 외워서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 그게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보지 않으면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수업을 들으면은 아이가 안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 어머님 태영이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한테 제가 몇 년 전하고 지금하고 수업
방식을 바꿔버렸어요. 저는 설명을 잘 안 해요. 이제는. 하지만 제가 설명을 듣습니다. 1대1로. 아이들이 먼저 보고 생각을 해가지고 나한테 설명을 해야 통과가 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요. 저만 똑똑해져요. 그리고 들을 때 지금도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이제 이해가 되시잖아요. 고개 끄덕도 하시고 이해가 되시잖아요. 아마 나가시면서 한두 시간 지나면은 아까 무슨 얘기했었지? 기억이 안 나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면은 그런데 나갈 때는 오 괜찮았던 것 같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거 아닙니까? 아이들도 똑같이 수업을 들으면은 문 밖에 나갈 때는 아 정말 배운 것 같아 안다고 착각을 하고 나가요. 그런데 신발을 벗고 문 밖에 나가는 순간 다 까먹어요. 다음날 오면은 내가 한번 어제 했던 거 물어보면은 완전 백시 상태가 돼서 돌아와요. 신기하게도. 그게 바로 듣는 공부의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왜냐? 지금 이거는 뭐냐면은 2028년도 제가 자료를 이제 이메일로 보내드릴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교육부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수능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그 내용도 있어요. 이제 그 통합 과학인데요. 과학이라는 거는 개념을 문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된다고 그랬죠. 분명히 뭘 해야 된다고요? 설명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설명 연습 안 하고 듣는 연습만 한다는 거죠. 학원에 다니면서. 그리고 개념에 대한 이해, 개념을 바탕으로 논리적 추론, 추리, 논증을 비판으로 고찰하는 능력, 추론, 개념, 추론, 이해. 우리가 포커스로 둬야 될 거 이해되시죠?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될 거.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회 분야예요. 아까 조금 과학이고요. 여기 분명히 나와요. 단순 암기보다는 개념을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 분야는 추상적인 개념이 많아가지고 실제 사행활과 연결해서 학습하는 게 효과적이다.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추상이라는 단어를 아이들에게 좀 이제 가르쳐 주기 시작을 했어요. 이 추상적인데 모든 내용이 다 추상적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상이라는 거는요. 추자가 뽑을 추예요. 상이 코끼리 상자입니다. 모양 상자예요. 안에 안 보이는 거를 끄집어내가지고서 눈에 보이도록 보이게 하는 게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추상적인 개념을 알려면 어떻게 봐야 돼요? 안을 들여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를 막 이렇게 분해를 해가지고서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조립을 해서 모양으로 만드는 게 추상을 학습하는 방법이거든요. 들여다 봐가지고 쪼개가지고서 재조합을 하는 과정이 개념을 이해한다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외워서 되냐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우리 세대의 암기 과목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암기가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더 이상.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암기 과목 따로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머니? 네. 이제 암기 과목이 암기가 아니에요. 사회가 뭐예요? 지리, 뭐 이런 것들이 그거거든요. 전투는 몸에 집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라이트는 전치사로 뭐뭐와 이게 제가 화면을 좀 맞추기 좀 어려워가지고. 산문 고주 라이트는 네? 맞아요. 하나의 도가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치사 있는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하고 자기가 스스로 문법이건 뭐고 간에 설명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예를 여기서는 이제 그 아까 말했던 그 어떤 전문가분은 화이트보드 풀이법이다라고 해가지고서 이게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애들이 이거를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국어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는데요. 이제 국어가 제일 사실 영어도 그렇고 영어도 국어, 수학도 국어, 사회도 국어, 과학도 국어인 것 같아요. 국어에서 결국은 독해력입니다. 독해력 아시죠? 독해력 문제 있는 거. 예. 그래서 독해력을 강화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어에서 학원 보내야지. 네, 학원 보내면 도움이 무척 많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거는 학원 가서 먼저 뭘 하느냐?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 안 된다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제 입장은 그래요. 국어도 저는 이제 국어 학습법 이런 것도 좀 배운 게 있거든요. 왜냐면 영어 때문에 배웠어요. 영어 학습법이나 국어 학습법이나 언어이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그래서 국어에서 보면은 문학이나 비문학이나 여기 매일 분석을 하라고 했었잖아요. 이거는 강의를 보라는 게 아니고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가 스스로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강의를 들어야지 효과가 있는 거지 강의를 듣고 이해를 하고 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수능에서는 똑같은 게 안 나오잖아요. 똑같은 게 안 나온다면 새로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수학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과 출신이어가지고 수학을 근데 이제 공부를 못한 이과여가지고 대학교 가가지고 수학 공부하느라고 좀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이제 화공과 출신이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화학공학을 갔더니만 미분으로 시작해서 적분으로 끝나더라고요. 근데 미분을 하려다 보니까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알아야 돼. 근데 제가 기초가 좀 튼튼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가가지고 말이에요. 지금 대학교 가가지고 제가 당한 거예요.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하려다 보니까 방정식 뭐 함수가 나오네. 함수를 알아야 돼. 뭐 3차 함수, 2차 함수를 알아야 돼. 그래서 1차 함수까지 내려오고 1차 함수를 알려다니까 또 뭐 해야 돼? 인수분해 막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 가가지고 제가 뭘 공부했어요? 정수책을 펴놓고 그거를 기초부터 공부를 했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1학년 1학기 때 군대를 갔다 오고 1학년 2학기 복학을 했거든요. 2학 복학을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데 군대까지 갔다 온 애가 뭐 과외를 하겠어요. 그 당시에 뭐 학원이 있어요. 쪽팔려가지고 말도 못하고 혼자서 막 진짜 죽어라고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몇 년 동안 제가 혼자 공부하니까 이제 제가 터득을 한 거예요. 왜냐면 맨날 미분 나오고 맨날 적분 나오니까. 예. 아무튼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아이들이 겨울방학 때 뭘 해야 됩니까? 중학교과 하세요.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아이들이 겨울방학 때 뭐 해야 됩니까? 기초가 부족하면 중학교과 하세요.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반드시 해야 될 게 중학교의 도형 파트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도형이 기초가 돼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응용이 나오는 게 고등학교 파트이기 때문에 그거는 꼭 시키고 무조건 개념을 하고 가라. 아까 개념을 하고 가는 건 뭐라고요?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는 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나눴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생기부입니다. 생기부. 생기부를 선행을 해봐야 된다. 근데 생기부를 선행한다는 게 무엇인가라는 건데 그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은 진로를 내가 아이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꿈이 없는데요. 정상이죠. 꿈이 있는 게 비정상 아닙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지금 이거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꿈이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뭐 그러니까, 있을 수는 있는 거죠. 이거가 뭐 비정상이나 정상이 그 문제가 아니라 가능은 하다. 그래서 직업을 정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재밌게 하는지, 그거하고 무엇을, 여기 나와 있나?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그게 적성이잖아요. 적성이라는 거는 재밌고 잘하는 것이 적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착각하는 게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잘하지는 못하는데 재미있어.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취미라고 하죠. 제가 최근에 낚시를 시작을 했는데, 낚시를 시간이 없어 많이 가보지 못했는데, 뭐 거의 뭐 망둥어 몇 마리밖에 잡은 게 없습니다. 근데도 재밌더라고요. 그게 취미죠. 근데 제가 만약에 낚시를 전문으로 업하든지 어부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겠죠? 예. 그런 개념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은 재미는 없는데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특기라고 하죠. 그래서 뭐 아버님도 혹시 계시는데 아버님 군대 갔다 오시는 거라면 주특기 같은 게 있잖아요. 육군 갔다 오면 주특기가 있고 자기의 보직이 있으면 그걸 배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훈련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군대에서 뭐 하고 싶어 합니까? 다 죽어도 하기 싫잖아요. 죽어도 하기 싫은데 군대 제대할 때쯤에는 그 보직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돼서 나오잖아요. 그거를 주특기라고 하잖아요. 특기. 그게 특기라는 거죠. 그러면은 재미는 없는데 잘하니까 우리 애들을 보면은 야, 너 이거 잘하니까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때? 조언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도 듣고서 잘하는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볼까?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면 오래 가겠습니까? 오래 안 간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내가 적어도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정도는 한번 찾아봐가지고 분야 정도는 정하고 올라가 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전략. 그래서 관심 분야가 정해졌다면 목표 학과나 대학은 어디인가? 학과까지 정하면 좋은데 대학 정도도 좀 라인을 나는 못 먹어도 서울대 스카이 정하세요. 뭐 가능성 있잖아요. 이제 뭐 시작인데 가능하잖아요. 자, 그러면 서울대학교나 스카이에서 요구하는 과목이나 진학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진학할 고등학교에 내가 하고 싶은 관련된 동아리가 있는가? 그것도 찾아봐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 중에도
요 주변에 있는 고등학교들 동아리 목록도 제가 드릴 겁니다. 뭐 있으니까 아이들이 이제 보고서 선택할 수 있으시게. 그리고 수행평가에서는 어떤 탐구 주제를 잡을 것인가. 이거는 이제, 이게 이제 저건데요. 이제 선생님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수행평가를 보잖아요. 이제 그 수행평가를 탐구 보고서 형식으로 한 학기 하나 정도는 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스스로 안 하니까. 도와주는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그 수행평가는 근데 모든 학생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전교생이. 각 학년이면 학년. 왜냐면 그 점수가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것만 한다고 저는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적어도 한 학기에 하나, 아니면 정말 못해도 1년에 하나 정도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그 탐구 주제, 탐구 보고서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하나 정도, 한 학기에 하나 하면은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적어도 1년에 하나 정도는 자기가 정해서 잡아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럼 내가 이걸 잘 못해.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 거 요즘에는 자료가 되게 많아요. 네이버에서 탐구 보고서 하면은 뭘 유료도 있고요. 무료도 있는데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자기가 스스로 해보는 거 정말 중요하다. 요즘에 AI 발달해가지고 이거 수행평가 하면은 애들이 AI 요즘에 써요. 보고서를. 수행평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쓰거든요.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다. 왜냐면은 만약에 재수 없어가지고 내가 이거를 가지고서 학종을 지원했어. 그럼 면접을 보잖아요. 면접 꼭 보거든요. 이제 면접 되게 중요해졌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종에서도 지금 세 분은 이제 세특 되게 중요하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세특의 글자 수를 줄였어요. 그러니까 쓸 양도 이제 뭐 적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학교 입장에서는 이 아이를 어떤 애인지 알 길이 이 서류만 봐서는 되게 약해졌다는 거예요. 내신도 넓어, 세특도 넓어, 옛날 같이 뭐 수상 경력 이런 것도 못 써, 막 여러 가지가 없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서 불러가지고 면접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네가 이해교지 탐구주가 여기서 있던 과목에 1학년 때 이런 걸 썼는데 어떻게 했었는가? 한번 설명해 줄래? 근데 그랬는데 내가 그때 마침 재수없게 그거는 내가 AI로 쓴 거였어. 북 긁어가지고 북 붙였어. 고등학교에서는 그거 안 보잖아요. 선생님들 그냥 허용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거 안 본단 말이에요. 대답 못 하잖아요. 그죠?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하는 거는 정말 중요하다. 이거를 꼭 인식시켜 주셔야 돼요. 알았냐? 괜찮아? 그래서 미리 전략을 세운 아이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왜냐? 고등학교 바쁜 거 다 아시잖아요. 영어 단어 외울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진로를 정하게 되면은 창체 활동, 교과 활동, 세특상, 이런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는데 그게 만약에 지금 입학하기 전까지 3월까지라고 하면은 정말 좋겠죠. 지금 그나마 여유가 좀 있잖아요. 그죠? 일단 3월달, 3월 2일 날 학교를 입학하는 순간부터는 진짜 너무 정신없이 바쁘기 때문에 이거를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애들 입장에서 막 학교도 아무튼 어디 고등학교 어머니 계시지만은 진짜 불쌍하잖아요. 너무 막 진짜 저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험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죄송합니다. 문 닫을게요. 이런 변수가 생기네. 자, 그래서 내신이 만약에 좀 내가 뭐 떨어질 수도 있죠. 분명히 떨어질 걸 각오를 하셔야 돼요, 어머니. 우리 애들이 항상 잘 볼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신이 좀 떨어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디서 뒤집을 수 있다? 생기부에서 뒤집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기부에서 뒤집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기획하고 기획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동안에 어떤 스토리를 만들 것인가, 스토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좋은 생기부는 스토리가 있는 생기부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어디 뭐 화학공학을 전문으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쳐요. 자,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그것도 사실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냥 엄마가 한번 해보라 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스토리가 없다고 하면은 일부러라도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은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내가 학교 생활 중에 했을 때 배웠거나 경험한 거를 했었을 때 관심이 생겨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거를 만드셔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학교에서 화학 실험을 했는데 어떤 그 실험에서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과정이 그것이 뭐 재밌어서 더 관심이 생겨서 더 알고 싶어 가지고 그래서 이런 책도 보고 이런 논문도 보고 이런 뭐 영상도 보고 이런 거를 책도 읽고 해가지고서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렇게 결과물을 냈다라는 게 탐구 보고서에 들어가야지 되는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대학교 적합도, 전공 적합도, 학업 역량 이런 것들을 다 여기 안에서 쏟아 부어 놔야 된다. 그래서 왜라는 질문, 스토리 이런 것들을 항상 머릿속에 간주하고 해야 되지.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생기부에서 아니 세특에서 학교에서 수행평가로 탐구 보고서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다 해주거든요. 거기엔 스토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선생님이 세특을 쓸 적에 이제 세특은 학생하고 선생님이 같이 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이 1차적으로 해가지고서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니들이 이제 한번 보고서 여기서 뭐 지울 거 하고 그거를 이제 서로 이제 뭐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했을 적에 만약에 수행평가에서 했던 그 세특 보고서가 상고 보고서가 있다고 쳐요. 그거는 선생님이 시켜서 한 거잖아요. 거기다가 내가 뻥으로 내가 무슨 뭐를 배웠는데 관심이 생겨가지고서 그 선생님이 마침 그거를 써라고 했다. 그건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이 그걸 허락해 주시겠어요? 그죠? 뻔한데. 자기만의 어떤 스토리가 없는 그거는 탐구 보고서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러면은 대학교에서는 아냐 모르냐 알지 않을까요? 분명히 알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서 아까 선택 과목을 선택할 때 1학년 1학기 때 2학년하고 3학년 때 들을 거 이거를 애들이 눈치 싸움 한다고 했었죠. 애들 많은 거 가려고. 그 눈치 싸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도 만약에 내가 진로가 확실하다고 하면은 눈치 볼 게 뭐가 있어요. 어려우나 쉬우나 그거는 내가 가야 갈 길인데. 그죠? 그러면은 거기 가가지고서 진짜 뭐 한 30명밖에 신청을 안 했어. 그 과목에. 그러면 어떡하나? 그래도 이번에 5등급이니까 10% 3등 안에만 들으면 되네. 근데 3등 안에 거기에서 빠방한 애들이 들어와가지고서 내가 3등 안에 못 들었으니까 뭐 2등급, 나는 1등급 받고 싶었는데 근데 사실 아무튼 A 평가 그건데 이제 등급을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다행히도 뭐가 나오죠? 등급만 나오는 게 아니고 아까 성취도 A냐 B냐 그게 나오잖아요. 그런 걸 같이 본다라는 거예요. 원점수하고 수강자 수하고 평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등급을 해석한다. 그러니까 뭐 인원이 5명짜리는 개소리지 말 그대로 10명짜리 반이다. 상관없다라는 거죠. 내가 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진로에 따라 가지고서 선택 과목을 진로와 연관된 그런 과목인데 이왕이면 그냥 어려운 거 선택해라.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점수에만 신경 쓰니까 애들이 눈치 싸움 보겠다는 건데 그건 좀 어리석은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계시니까 부모님께서는 대화와 지지를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저도 사실 우리 애들하고 대화를 잘 못해요. 근데 요즘에 최근 들어서 대화가 조금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거든요. 주제에 대해서. 그래서 너 오늘 뭐 했어? 뭐 했는데? 친구들 어떻게 지냈어? 이런 건 대화가 아니잖아요. 남자들 같은 경우 얘기는 합니까? 괜찮아. 좋았어. 알아서 할게. 이게 다잖아요. 밥 먹어 하면은 네 하고 밥 먹고 들어가고. 자, 그래서 대화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왜냐면은 생각을 서로 나누는 거, 아이들의 생각을 좀 깊이 있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실패를 경험하는 것은 마음이 아프지만 그 실패로 끝나는 거가 아니라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부모님의 역할이 아닌가.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저인데요. 여기는 어쩌면 이게 뭐냐면요. 아까 저기 말씀드린 대로 이해, 개념 이런 걸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안 되는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공부 잘하는 애하고 못하는 애 차이는 이것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모든 지식은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시냅스가 어딘지 혹시 아시죠? 어디냐면은 우리 뇌세포가 있으면은 세포하고 세포가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그 만나는 지점이 시냅스라고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었습니다. 기억나시는 것 같습니까? 저도 좀 기억나더라고요. 근데 시냅스는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서 우리 과학 시간에 뭘 배우냐면, 거기서 뭐 그 신경 활성 물질이 왔다가 어떤 물질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거 고등학교 때 외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시냅스에 우리가 뭔가를 기억하잖아요. 여기에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력이 좋은 아이는 시냅스가 많다. 기억력이 자꾸 까먹으면 시냅스가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 무방하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이 시냅스의 숫자와 그 강도가 학습 능력에 학습하는 것과 기억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이분이 이제 노벨상을 탔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도군요. 그래서 20년이 지났죠. 그 전부터 이 뇌과학은 굉장히 발달이 되고 지금 이미 그러면은 아이들의 시냅스를 많이 늘리면은 공부를 잘하겠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시냅스를 늘리지? 이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이미 다 증명이 되고 실험 다 끝나고 다 나와 있어요. 우리 그렇게대로만 하면은 시냅스가 늘어나는 건데 그 중에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보다 듣고 암기하는 거는 시냅스를 오히려 끊는다고 해요. 자기가 생각하고 말하고 설명하다 보면 자꾸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냅스가 늘어난다. 그것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 자녀분들에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구절마다 자기 생각을 덧붙이는 행위는 시냅스에 증가한다. 그러니까 책만 많이 읽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책을 읽고 자기의 생각을 덧붙이는 행위가 없으면은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책을 읽는 거 저도 책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책을 읽어서 기억나는 게 있고 기억 안 나는 게 있는데요. 기억이 안 나는 거는 그냥 읽고 지나갔던 거예요. 근데 그 책이 기억나는 거는 진짜 재밌거나 이런 거 말고 내가 기억나는 거는 내가 무언가 그 책을 통해 가지고 무언가를 했던 것들은 지금까지 기억이 나는 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이 있어서 우리는 그런 것들도 사실 그 시냅스로 훈련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릴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내가 공짜로 이런 걸 다 하기는 좀 아까운 것 같아서 광고 시간도 좀 가졌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아이들이 공부는 습관하고 기술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획하고 실천하고 피드백까지 연결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코칭 프로그램이나 학습 솔루션, 행동 습관 전략 이런 자기주도 프로그램, 자기가 스스로 하는데 상위 1% 공부법 있잖아요. 제가 조금 이따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저희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아이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스스로 공부를 해서 얘기를 하든지 발표를 하든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뭐냐면은 조금 전에 학종 준비 미리 하는 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준비하죠? 아이들 준비 못 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솔직히. 제가 열이면 열 만나도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가지고 계획하는 애를 한 명도 만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저는 능력 없는 애들만 만나서 그런지 몰라도 능력 있고 공부 잘한다 하더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진학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할 것인가. 아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스토리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근데 스토리가 머릿속에만 있으면 그게 남습니까? 뭔가 정리를 해두면 제가 좋지 않겠어요? 이제 그러한 것들, 공부 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 과목별로 공부 계획들도 나에게 세워보고, 나는 자기 주도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대학교에서 보는 게 이거거든요. 나는 자기 주도적으로 잘 준비를 하고 있는가? 또 미래를 내가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한번 머릿속으로 있는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진학에 대해서. 아까 대학도 내가 정해놓으면 좋다고 했었잖아요. 대학에 있으면은 그 대학에서 조사를 해보면 좋겠죠. 미리 한번. 그러면 내가 계획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자율활동, 진로활동, 이런 학교 활동들도 하고, 아까 면접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면접도 그때 3학년 때 1학기 기말고사 끝나고서 이제 면접 대비 학원 가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 쓰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미리 준비 충분히 할 수 있다.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만들어주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도 있고, 이 포트폴리오 고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샘플로 어떤 책인지 뒤에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였냐면은, 자, 수능 만점자 올해 나왔잖아요. 광주에 있는 한 친구라 하더라고요. 혹시 영상 보신 적 있나요? 이 친구? 인터뷰?
한번 잠깐 보실게요. 뭐든지 미리 생각해 두자라는 걸 최선의 그런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학습 계획도 그렇고 뭔가 어떤 공부를 할지, 얼마나 시간을 배우고 할지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면은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미리 플래너에다가 계획을 세워보고 또 그 계획을 실천한 다음에 그게 잘 수행이 됐는지 그 결과가 좋았는지 항상 확인해 보면서 가장 효율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 세우는 것을 최선으로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학원은 중학교 때까지 국어 수학 학원을 다녔었고 그 고등학교에서도 2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수학 학원을 다녔습니다. 그 가장 어려운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는 그 극복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방법이 있었는지 따로 뭔가 어려웠던 과목이라기보다는 이제 학교 시험 준비를 하면서 암기가 좀 필요한 역사 과목에서 조금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했습니다. 그런 과목들을 처음에는 무턱대고 암기만 하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했고 굉장히 비효율적인 공부를 했지만 차차 해나가다 보니 암기를 할 때도 이 내용을 이해하고 연결짓는 방법에 대해서 방법을 수정할 수 있었고 그렇게 효율성을 점차 늘려납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고요. 공부 잘해도 다르긴 다르구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지나오긴 했는데요. 저희가 하는 플래너에다가 계획을 세워요. 근데 그 정도는 많이 하죠. 특히나 꼼꼼한 여학생들은 플랜 기가 막히죠.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계획만 세우고 하는 것까지 좋아. 그러면은 한 것과 안 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 얘 뭐라고 했어요? 그거를 내가 분석을 했잖아요. 피드백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암기 과목 얘기했잖아요. 암기를 얘도 고등학교 올라와서 무턱대고 무식하게 외웠던 거야.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 계속 외우면서 공부한 애예요, 내가 보기에는. 근데 고등학교 와가지고 똑같이 고등학교 올라와가지고 암기를 했더니만 와, 이건 아닌 것 같아. 깨달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개념을 이해해가지고 정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보면은 1% 학습법이라는데, 사실 별다른 게 없어요. 다 방법은 정해져 있고요. 그 방법대로 하냐, 안 하냐의 차이지, 우리 아이들이 머리 나쁜 애들 있습니까? 요즘에? 머리 나쁜 애들 없어요. 머리 다 좋아요. 다만, 그것을 하냐, 안 하냐. 그런데 얘도 내가 보기에는 뭔가 목표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거 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뒤에 인터뷰 보시면 얘 말 진짜 잘하더라고요. 와, 내가 반했어요. 진짜 말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목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가가지고서 자기가 스스로 고민을 하고 실행을 하고 스스로 피드백을 하고 수정해 나가면서 성장을 한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지금 당장에 시간도 없고 급하게 하지만은 조금 늦었다, 조금 내가 내 기대보다 못하는 것 같다, 아니면 자기 본인도 조금 내가 부족한 게 많은 것 같다. 사실 그러면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자기를 둘러보고 사실 방법적인 거는 내가 말씀드린 대로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맞춰서 하고 중요한 거는 동기부여. 아까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동기부여가 있냐 없느냐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러면은 아이의 입장에서 동기부여는 뭐겠습니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표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영어 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코칭도 하고 이런 걸로 관심을 가졌던 게 뭐냐면은 저는 애들이 다 똑똑한데 얘는 하는데 왜 얘는 안 하지? 이거 고민했던 거예요. 어떠니 하는 애 보면은 하고 싶은 게 있는 애들은 잘하는 거예요. 아까 오창과학교 걔처럼 그런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얘는 안 하는 애들은 그러니까 좀비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학원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이거만 왔다 갔다 오고 하고 싶어도 동기부여가 없는 거야. 근데 그런 아이가 동기가 생겼어. 즉 하고 싶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변한다는 거죠. 저는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은 동기부여를 좀 줘야 되겠다. 그러면 진로를 빨리 잡는 게 되게 좋겠네. 그래서 이런 것도 하게 되고 그래도 그 와중에 또 늦기 시작한 애들 같은 경우에 또 어떠냐면은 애들은 이렇게 생각이 깊지 못해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과라고 했었잖아요. 이과이다 보니까 과학적인 것도 읽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뇌과학에 이제 생각이 돼가지고서 이게 시냅스 문제. 근데 사실 우리 애들이 문제였어요. 저의 애들도 중2, 중3 이러거든요.
얘네들이 생각이 없어. 막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하면은 좀 대화가 안 돼요. 생각이 없는 거로 끝나가는 게 아니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물어보면은 대답을 해야 되는데 나는 얘가 그냥 사춘기니까 그냥 말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막 맨날 짜증만 내고 막 사춘기니까 그런가 보다. 아, 얘는 좀 세게 왔네 얘는. 막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 지나고 우리 애를 훈련을 시켜놓고 보니까 그때는 자기가 하고 싶어도 생각이 떠오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말하면서 자꾸 생각이 떠오르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신경망과 관련, 아까 막 시냅스와 관련이 있는 거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훈련을 하시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오늘은 그 시간이 아니라 이러한 것도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우리 자녀분들에게 어떤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서 지금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지 못하셨던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의 경험이나 아니면 전문가의 어떤 그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아직 5분 남았습니다. 그죠? 원래 3시까지였죠? 네. 뭐냐면은요. 알아서 조용히 해. 아이고. 자, 이제 학교 정보를 내가 만약에 이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가려졌나요? 뭐냐면은 이런 것까지 꼭 해야 되냐라는데 하면 정말 좋다. 이거는 뭐 1학년 때 해도 되고 1학년 때부터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가면 정말 좋은 건데요. 예를 들어가지고서 이게 없네. 내가 화학공학을 전공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저도 이제 뭐 좋은 대학교도 많은데 여기 근처에 충북대학교 화학공학과, 저희가 화공과 출신이라고 했었잖아요. 여기 충북대 화공과는 어떤 거 배우지? 내가 이제 좀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봤더니만, 저 때는 어떤 애가 있었냐면은, 제 친구 중에, 저는 참고로 이렇게 좋은 대학교는 못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취업을 못했는가? 아무튼 그래도 갑자기 대학원 준비를 한다고 해가지고, 시험 공부를 잘해가지고서 연대 화학공학과 석사 과정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고서 이제 오랜만에 저는 취업을 하고 친구들을 만났는데 걔도 취업을 했대요. 그래서 어디에 취업을 했냐라고 말했더니 뭐 또 대전이야. 그래서 대전에서 저기 뭐 이제 LG 계열사이긴 한데 지금은 LG 그거 아니고 조그만 회사야. 그래서 뭐 하는데 배터리 연구하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 배터리 연구소가 어떻게 됐을까요? 걔가 연구하던 게 뭐가 됐을까요? 여기 근처에 공장 있잖아요. LG 이노템. 자동차 배터리. 걔가 그게 벌써 몇 년이야? 20년 넘네. 20년 전이거든요. 20년 된 것 같아요. 20년 전에 그렇게 들어가가지고서 배터리를 연구하는 쪽으로 해가지고서 뭐 알고 갔는지 모르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가지고서 지금 그 자동차 배터리를 만들어서 지금 LG 이노템 맞나요? 그렇게 지금 회사가 생겼잖아요. 그죠? 걔가 이제 그쪽에 초기 창기부터 연구원으로 이제 들어가서 일을 했던 건데 화학공학인데 반도체 뭐 융합 전공이라고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화공은 사실은 되게 범위가 넓어가지고 배우는 게 범위가 넓어가지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데 요즘에 우리나라 반도체 배터리 되게 강하다 보니까 또 충북대학교는 SK하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뭔가 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반도체 융합 전공이라고 해가지고서 그 학생들이 들어가면 배우는 과목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고등학교 때 예를 들어서 탐구 보고서를 내가 쓴다고 했을 적에 물론 무조건 화학 들어야 되겠죠? 예, 화학 들어야 됩니다. 물론 화학만 들을 필요는 없는 것도 있는데 오늘 거기까지 말씀 안 드리고요. 그러니까 화학을 들은다고 하면은 여기 배우는 과목 중에서 이건 전공 선택이고 전공 선택에서 뭐 여기 과목들이 반도체 재료라는 게 이제 있어요. 차소대 반도체 재료, 반도체 물리, 막 이런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막 배우기 시작하네요. 그러면은 이런 거 여기서 배우는 거면은 여기서 배우는 교재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와 관련된 논문도 있을 것이고, 그죠? 이런 것들을 한번 내가 탐구 보고서를 주제로 삼아가지고서 한번 써보는 것도 되게 좋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가장 좋은 게 뭐냐면요. 이제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의 교수님들이 면접을 보잖아요. 근데 그 교수님의 전공과 관련된 뭐 논문이나 아니면 그 전공과 관련된 교수님들이 보통 책 한 권 다 쓰시거든요. 교재 같은 거.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탐구보도 주제로 삼는 것도 되게 좋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긴 있는데 이제 그거는 정말로 내가 그만큼 그 학교를 갈 만한 실력도 되고 내신도 되고 뭐 이런 것도 될 때나 뭐 그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이왕 할 거면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왜냐면은 면접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1학년들은 더 중요해졌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교에서는 면접을 되게 중요하게 이제 여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과면은 이과 같은 경우에는 이건 다른 전문가 분이 요즘에 그 AI 전문가 어떤 사장님이 그러시는데 이과면은 양자역학을 꼭 들어봐라. 양자역학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 양자역학은 노벨상도 못 받아서 안 나왔어요 아직. 그래서 이건 정말 어려운 분야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교수님도 뭔 말인지 모르고 말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시도를 해본다는 거죠. 이거는 어디에 도움이 되냐면은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과 같은 경우에는 미학이라는 게 있대요. 좀 틀어봐요. 미에 대한 이거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미학이라는 거가 있다는데 그것도 한번 문과는 미학을 꼭 들어보고 그러니까 내가 도전을 해봤다라는 그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도 그렇고 대학교에서 내가 어떤 뭐 분야로 나가거나 진출하거나 그럴 때도 보면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기성세대는 뭘 추구하는 거죠? 도전 정신. 그죠? 거기서 잘했냐 못했냐 그거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뭐 잘하면 좋겠지만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도전을 했고 그 도전하는 과정 중에서 내가 하는 것들 있잖아요. 배운 것들. 그리고 실패를 했어. 그러면은 실패를 했으면 내가 왜 실패했을까? 나를 둘러보는 피드백.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내가 다시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 해결 능력. 이거를 어디서 본다고요? 대학교에서 본다는 거죠. 그것이 어디에 녹아져 있냐면은 세특에 들어간다는 건데 근데 세특에는 그걸 다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만약에 정원이 40명이면은 40명만 서류 합격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3배수에서 5배수를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불러가지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대학교 면접에서 뭘 물어봐요? 너 여기 왜 지원했니? 그거 무조건 물어보겠죠. 그죠? 그리고 또 뭐 물어보겠어요? 생활기록부 보니까, 세특 보니까, 얘는 뭐라? 자기 전공과 관련해가지고 교수님이 보기에, 뭐야, 이 전공 관련해 이걸 했는데? 그러면 정말로 했는지, 얘가 정말로 이걸 아는지 했는지 어쨌는지 이런 거를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물어보거든요. 하나씩은. 면접, 그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진짜로 내가 해봤고 관심을 가지고 하나들은 뭐 얘기를 하겠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나 잘 못했다. 뭐 실패도 상관없는 거예요. 나 잘 못했는데 지금 내가 지나보니까 지금 내가 다시 한다면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거를 한번 배우고 싶어서 여기 왔습니다. 멋지지 않나요? 네. 그런 식으로 면접을 준비를 하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거를 내가 말씀드려봤자 사실은 애들은 꿈도 못 꾸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너무 바쁘거든요.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바쁘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를 학기 중에는 못하는 게 많으니까 방학 동안에 지금 겨울방학이라든지 여름방학 때 있잖아요. 방학 때 학원 가가지고 뭐 선행 나가고 뭐 이런 것도 있긴 있지만 내신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시간은 학교 안 가기 때문에 남는단 말이에요. 그 시간에 뭐 놀고 싶은 거 있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도록 그거를 해라라고 하면은 할 아이가 얼마나 있을까요? 뭐 부모님들 자녀분들을 유형을 아시잖아요. 우리 애가 나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지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만약에 못한다고 하면 아까 여기 여쭤본 게 뭐냐면은 책을 같이 읽어보시고 같이 대화를 나누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하는 말 중에 항상 하는 얘기가 부모와 같이 한번 하는 것도 되게 좋다.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뭐 어머님들도 얼마만큼 바쁘신지 잘 모르겠지만 모르겠습니다. 뭐 일생일대 한 번뿐이 없는 기회이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우리 애들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고민 때문에 여기 나오셨잖아요. 저희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여러분들. 왜냐면은 이 일요일 날 이 시간에 와가지고 더 무슨 얘기 할지도 모르는데 처음 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런 걸 듣겠다고 여기 오셨던 그 정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만큼 사랑하는 자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구체적으로 내가 그냥 뭐 격려만 해주고 뭐 잘해서 맛있는 거 해주고 뭐 좋은 학원 보내주고 뭐 이런 거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원에서 못하는 부분도 있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 아이들 도와주시면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면 받도록 할게요.